자, 네 자릿수 확진자가 6주 넘게 이어지면서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를 격리하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미 정원보다 입소자가 더 많은 곳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국립중앙의료원이 모든 확진자를 격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환자들은 본인의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자가치료를 늘려야 한다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김도영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럼 자가치료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죠? 네,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 하루 2번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자가치료 시스템을 좀 일찍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취재를 했는데요. 15명의 간호사가 교대 근무를 하면서 자가치료 중인 확진자 270여 명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체온부터 먹은 음식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기록하고 또 증세가 심해지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시킵니다. 네, 확진이 돼서 생활치료센터로 가면 낯선 사람들과 한 열흘 이상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 갑갑하다 이런 호소를 하시잖아요.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점들은 좀 사라지겠어요? 그게 아마 자가치료의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이 자가치료가 끝난 117가구 중에서 약 83%가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자가치료 비율이 0.5%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와의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시군 단위의 보건소에서 좀 알아서 자가치료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치료센터로 가지 않습니까? 돌봐야 할 자녀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자가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중증이든 경증이든 모든 확진자를 일단 격리한다는 네. 이 생활치료센터는 우리만의 좀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격리 그리고 환자의 빠른 치료를 좀 합쳐놓은 건데요. 관리가 아주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60%가 넘었습니다. 네. 또 확진자가 늘면 시설도 당연히 더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죠. 그럼 과연 앞으로도 이 계속 모든 확진자를 격리시킬 수가 있나? 이 이른바 지속 가능한 건가? 이 방식이 예. 확진자 수가 지금 1,000명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국립중앙의료원이 자가치료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안을 보면 집에 계시는 분들을 진료하고 관리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인력을 당장 추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인력을 무한정 또 의료진 충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 예산 등의 문제로 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이 국립의료원의 개선안은 우선 보건소 인력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일부를 좀 줄여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 동선 추적 같은 일들에 많은 보건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확진자의 접촉자를 모두 찾아내서 감염을 차단하는 이 방식의 방역이 이제 좀 명백하게 한계가 드러났고 지속 네. 가능하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이런 업무를 좀 과감하게 버리고 자가치료 같은 데 집중을 하자는 거죠. 이 생활치료센터를 장기적으로는 없애고 자가치료를 확대를 하면서 이 비대면 진료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인력 등을 좀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집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몸 상태가 좀 위험해지거나 악화되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최근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생활치료센터 사망자 얘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집에 있으면 불안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현황을 보니까 의사 서너 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이 교대로 보고 있고 또 의사가 10명이 넘는 곳이 1,600병상 이상 있는 한 곳뿐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한정된 의료진이 굉장히 많은 환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위주의 이 자가치료가 오히려 이걸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료원 개선안에는 인력과 의료 체계가 다 들어있는데요. 보건소 인력의 업무를 줄여서 좀 자가치료 같은 데 투입을 하고 네. 또 지역 병원과 약국을 동원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환자 수가 동네 병원 의원에 좀 줄었잖아요. 이 백신 접종을 우리가 위탁하는 것처럼 이 비대면 진료에도 동네 병 의원을 좀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이웃에 코로나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국립의료원 개선안에는 자가치료를 위한 성공 조건에는 위험의 수용성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가치료를 한다고 해서 방치되는 것도 아니고 동네의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자가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동네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오해와 우려를 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이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인적 자원 또 의료기관과의 좀 원활한 연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면서 그러면 비용은 낮추고 좀 방역의 효율성은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형태로 전환되는 시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료원은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작점이겠네요. 뭐 연착륙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였습니다.